안녕하십니까, 박정헌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시민들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의 단. 오늘은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통일에 관한 기사나 특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을 국내외에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시민 토론자 여러분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의 자유로운 영혼 권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소심하고 세심한 올해 29살 기른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로 살고 싶은 30대 후반 주부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20대 대학생 27살 김대환입니다. 네, 통일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분할되어 있던 것들이 합쳐들거나 또는 하나의 조직 또는 체계나 체제로 결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통일이 되고 난 후에 북한에 있는 사유재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그런 연구 기사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은 통일 후에는 북한에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원소유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상징적인 보상만 한다고 하는데요. 농지는 국가가 다 이렇게 회수를 해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과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북한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가 이제 건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북한의 정권이나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강성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일종의 쇼맨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김정은이 집권을 하게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지지 기반 세력이 예.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김정일 때 워낙 화해 무드가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어느 정도는 좀 나사를 쪼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곧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조금은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좀 모든 북한 이 집권 세력이 하는 여러 가지 이 뭐 행동이나 어떤 뭐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수용 뭐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좀 뭐 반감이 크다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면 뭐 어떻습니까? 저 아직도 그 김정은이 하는 뭐 말이나 행동을 지금 많이 아까 말했듯이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 그 겉과 속이 다르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아직은 신뢰가 안 간다. 네네. 예. 또 우리 소심하신 저는 그 아직은 자기 그 뒤에 세력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기 그 누나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예. 사형시켜가지고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사람이 뭘 잘못했던 간에 고모부잖아요, 네, 네. 그죠? 장성택 씨를 이렇게 숙청을 했는데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네. 무섭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이렇게 좀 떠올랐고 제 세대 때만 해도 정말 그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에 사는 사람
뭐 다 이제 늑대, 뭐 이리, 뭐 이렇게 정말 뿔도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죠. 빨갛게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런 그 부정적인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작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게 저는 40대고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북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살아온 환경이나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 외국인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같은 언어를 네. 사용하지만 외국인이다. 네. 예. 어떤 점에서? 아무래도 북한은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많이. 네. 저희 나라, 우리나라랑 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예. 정확히 정리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네. 못하고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하고는 어떤 이 생각이 좀 다를 거다. 네. 예. 뭐 그런 것도 정말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같고 생김새가 같고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큰 그 장벽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네.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북한 문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인권유린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뭐 그 뭐지 고문 같은 거 이런 거 오토바이 고문이라든가 뭐 먹을 거를 안 줘가지고 네. 뭐 46kg? 170에 46kg면은 뭐 이렇게 해갖고 죽기 직전까지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아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최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정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안타까웠던 이야기가 그 아이들, 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먹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북한에 지금 이제 먹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것도 좋고 지원을 하되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지원을 하는 식량들이 전부 군대로 들어가거나 그 간부들한테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나 일반 주민들한테는 거의 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굶어 죽고 그렇게 되는 걸 봤는데 일단 뭐 대한적집자사 이렇게 들어가도 그쪽에서는 우리 남한에서 걔네들한테 조공을 바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원은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실사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그런 형식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일단 뭐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너무 많이 퍼준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굶어 죽는 주민들을 위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으로다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계속적으로 지원은 돼야 계속 된다고 지원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게 이전에 어떤 조사의 결과를 보면 2010년에는 14.3% 정도가 계속 조건 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2012년의 결과는 8.2%로 약 한 4%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건 없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그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통일이 되면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 북한과 남한이 같이 이제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치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사업 다 한 번씩 이렇게 중단되고 다시 되고 뭐 또 하나는 아직도 사업이 재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 하나가 이제 개성공단 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개성공단은 정말 얼마 전까지도 이게 저기 폐쇄를 하고 다시 열고 뭐 그러면서 또 거기에 계신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참 어려움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한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현재 그대로가 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확대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들어가서 비용을 투자해서 생산을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막 중간에 타이에서 이제 그만둔다든지 공장이 이제 문을 닫는다든지 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크기 때문에 그 북한과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그런 지속성이 그 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뭐 조금 더 투자를 확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축소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축소를 네. 시킨 다음에 네. 북한에서도 분명히 자기들이 이럴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뭐 협상을 통해서 이제 지속성을 보장을 받은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좀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저 아는 언니가 의류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간혹 어쩌다가 보면은 그 개성으로다가 출장을 가요. 네. 그러면 출장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좀 내심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언니가 잘 돌아올까 이런 생각. 네. 예. 좀, 그러니까 아직도 네, 불안해요. 북한이 무서운 것이다. 네, 네. 예. 그게 이제 우리 금강산 관광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네. 관광하시다가 이렇게 맞아요. 총에 맞아서 사망하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중단이 됐고 네. 지금까지도 이제 아직 재개가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그쪽에서 이루어져서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 다시 재개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개성공단의 제조업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금강산 관광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확대돼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 더 통일에 더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금강산 말고 다른 관광지도 좀 개발해서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저기 제조업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일단 이제 일반 국민들이 서로 왕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면 뭐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이 남한 사람들이 좀 관광이라고 하는 걸 이제 통해서 북한의 여러 곳을 가보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20대가 오늘 말씀이 좀 적으시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네. 금강산뿐만 아니라 뭐 네. 백두산이라든가 네. 그런 관광 상품 개발해서 예, 여러 교류가 있었으면 좋을 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백두산도 사실 그 우리 땅인데 네. 그 중국에게 반을 줬죠. 그래서 아, 지금 백두산 관광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북한 쪽에 있는 백두산도 관광을 개발을 해서 그쪽도 이제 좀 우리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예.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많이 그 관광으로다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보죠. 좀 그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자, 금강산 관광이 이제 재개가 됐어요. 네. 그러면 가고 싶으세요? 네. 예. 그래서 누구랑 어떻게 왜 가고 싶다? 일단 그 단절돼 있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가보고 싶고요. 예. 우리 그 한반도의 아름다운 곳으로 뽑히는데 네. 그곳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네. 가고 싶습니다. 예. 또 어떻습니까? 저는 아이를 데리고는 좀 솔직히 위험해서 못 갈 것 같고요. 네. 부모님이나 뭐 어르신들은 가까운 거리고 일단 말이 통하고 하니까 같이 가고 싶긴 해요. 그리고 그 북한이랑 특수한 상황이 그런 거니까 저희가 뭐 해외에 나가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아이들은 안 보내시고 아이는 조금 위험할 것 같은 느낌. 부모님은 위험한 곳에 아니 가시는 부모님은 그쪽을 그 한국이고 그 산이나 관광지 쪽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레저 쪽으로 많이 좋아하는 예. 편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저기 북한에 혹시 뭐 다른 곳에 내가 또 가보고 싶다 뭐 그런 곳이 있어요? 백두산이요. 백두산. 네. 거기 천지 예. 거기 구경해보고 싶어요. 그건 지금 중국 통해서 갈 네. 수도 있잖아요. 아, 돈 벌어. 근데 북한을 통해서 가고 네. 싶다. 예, 예. 또 뭐 내가 북한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저도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백두산을 가고 싶은데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 거 말고 예, 예. 반대쪽으로 음, 가는 거는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 개야 산이고 산이 반은 중국 땅이고 반은 우리나라 땅이라는 북한 땅이라는 거 자체는 조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만약 간다면. 전 개인적으로 개마고원 쪽을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특히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 해발 고도가 좀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또 모기나 이런 곤충들이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그 개마고원 쪽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 시니어 타운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분한테 들어서 정말 그 딴 곳에 가보고 싶으면 제가 이제 경영학과 네. 교수니까 좀 수요를 정말 그런 수요가 있을까 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개마고원 쪽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고 그리고 이제 폐쇄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이렇게 좀 아직은 무섭다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우리 이 40, 50대에 계신 분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정말 그 늑대고 빨간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TV에 그 이산 가족 상봉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북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뿔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는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좀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저는 교육의 그런 게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이제 그 우리 학교로 이렇게 북한의 탈북자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네.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뭐 이 간첩 뭐 이런 것도 떠올리고 뭐 그런 그게 참 아직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되고 있어요. 정말 모든 매체에서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약속한 듯이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고 막 조사도 하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토론도 하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 통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 편이다. 아니면 통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후자에 좀 가깝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무조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동으로 네. 나오게끔 주입식 교육도 받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주적이 북한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되게 느껴보거나 하진 않았고 저도 이제 추상적으로 좀 무서운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통일이라는 얘기 나오면 그냥 아 통일에 대한 얘기를 듣는 정도? 뭐 제가 적극적으로 통일돼야 된다 막 찾아보고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 되면 좋은 거고 아니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어떤 직접적인 관련은 네. 없는 것 같다.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네. 예.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네. 네, 통일이라는 게 직접 와닿지도 않고 예. 듣는다고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서. 네. 예.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부르시고. 네. 예. 또 어떻습니까? 저는 그 재작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유언비어겠지만은 뭐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업적을 남긴다 뭐 이렇게 대업을 이룬다 뭐 통일까지 이룰 정도로다가 뭐 그런 큰 일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통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통일에 대한 기대는 저는 하고 됐으면 있고, 좋겠어요. 됐으면 네. 좋겠다. 예.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주변에 뭐 시장민이나 뭐 친척들이 뭐 북한에 계시거나 이렇질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북한은 되게 좀 멀게 느껴졌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좀 힘들고 저희도 살기 바빠서 그 통일 문제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네. 지금 막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통일은 윗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윗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고 우리 국민들은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무조건 됐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5년 내에 된다. 지금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 아직 그 뭐 둘째 임신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아들 날지 안 날지도 미지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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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자기 그 세력이나 뭐 이런 것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네. 그런데다가 너무 음. 그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멸할 거다. 네. 그래서 갑자기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어, 좀 힘이 약해져서 예.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어떤 네. 요인 때문에 갑자기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오래 생각하고요. 걸릴까? 저는 예. 좀 성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준비할 것도 많은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그 6.25 전쟁 이후로 이렇게 네. 오랫동안 고착돼 있던 상태가 예. 1, 2년, 뭐 55년이나 뭐 10년 안에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서서히 하다가 조금 시간이 오래되면 뭐 언젠가는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길게 보는 편이에요. 좀 길게. 예. 언젠가는 이라고 하지만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을 거다. 네, 저는 예. 그렇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좀 많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뭐 독일의 경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동독과 서독이 되게 통일을 원했다고 하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로 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열망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네.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렇게 맨 처음으로 알려줄 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네. 라고 알려주는데 네. 그 주적은 북한인 건 맞지만 네. 그 이후에 다른 멘트라든가 뭐 하지만 통일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붙는다든가 그런 의식 개선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주적은 북한이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 사람들이 인식이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상태죠. 네. 그러니까 휴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전쟁을 했죠? 같은 민족끼리. 북한하고 했잖아요. 북한. 네. 그러니까 체제가 다른 북한하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적은 북한이 맞는 것 같아요. 군대 입장에서. 네. 하지만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민간이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 아래서 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단기간에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일이 될 때 내가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통일이 되면 뭐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통일이 안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통일은 이제 좀 그 늦게 걸릴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려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경제적인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과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그 격차가 좀 나고요. 네. 예전에 동독 서독도 통일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거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상위에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뭔가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과연 그 통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게 그러니까 합쳐지면 좀 두 곳 다 남한 북한 그쵸. 둘 다 이제 좀 경제적으로 한동안은 어려워질 거다. 어려워지지 한동안은 않을까. 어려워질 네. 거다. 또 다른 생각 뭐 그렇지 않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저도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요. 네,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그 세금 폭탄 이런 거 맞을 수 있다고 그런 걸 봤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네. 근데 여러분들이 IMF라고 하는 걸 겪으셨죠. 네. 예.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게 정말 국가적인 부도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생활에 정말 어려움을 피부로 이렇게 느끼셨어요? 저희 그때 네. 저희가 대학교 졸업하고 딱 취직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다른 뭐 선배나 후배들 봐도 저희 때가 제일 취직 안 됐었어요. 그래서 몇 년씩 뭐 계속 실직 상태로 있다가 좀 경기 풀려서 취직하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취직 안 되는 건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거의 뽑지를 않았어요, 기업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뭐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세대에 만약에 통일된다면 네. 네, 저희가 만약에 되게 힘들지 않을까. 저희 뭐 IMF 시대보다 더 역행해서 더 힘들게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IMF 때 여러분들이 물론 뭐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막 이렇게 나서 참 국민들이 막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내 생활에 피부로 어떤 와닿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취업이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 노동력이 쌀 테니까 우리가 좀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우려 아니면 뭐 저기 거시적인 우려 뭐 저도 어떤 것들이 제가 아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네. 이제 30대 후반이고 저도 그때 IMF도 겪었고 네. 저도 20대 때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는 막 정치 뭐 이념 이런 네. 쪽이 관심이 많아서 막 전 통일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쉽게 말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네. 그리고 IMF 때도 저도 이제 취직이나 이런 문제를 겪었고 음. 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에서 가장 저의 모든 초점이 그런 쪽이거든요. 네. 경제적인 거,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음. 뭐 보험을 얼마나 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음. 솔직히 통일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들도 쫙 들으면 처음으로 든 생각이 그러면 또 경제 상황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싼 노동력이 유입이 될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일단은 그게 몸소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딱 드는 생각은 설마 또 내 일자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한참 저희가 30대 중후반이면 한참 이제 경제 활동을 영성할 때고 반면에 좀 요즘 세상에 보면은 그런 좀 이렇게 뭐 빨리 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기로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이제 관심의 초점이 경제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이제 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이 남북 주민들 중에서 남한 주민들이 이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담을 할 거다. 뭐 그게 이제 가장 많았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내가 불편한 점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화폐 문제가 예. 네,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화폐를 통일해야 되는지 뭐 예, 예.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조금 다른- 이렇게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같은 민족이면서도 좀 이렇게 좀 외국인 노동자 보듯이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족 네, 분들 이렇게 네. 오시면 그분들도 이제 좀 안 좋게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말 나쁜 그런 네. 성향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조금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미국에 우리가 뭐 흑인들 차별 뭐 이런 것들 인종 차별 뭐 이런 게 뭐 이슈가 많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심해요. 차별이 네, 맞아요. 외국에 대한 차별이 특히 동남아나 어떤 금방 말씀드린 네. 조선족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차별을 하시는데 그만큼 인권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렇게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네. 이슈화 시키는 것 같고 우리는 조금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더 많은 걸 좀 고쳐 나가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이제 그렇게 외국 네. 노동자를 보듯이 뭐 그런 또 그게 있을 것 같다. 네. 또 뭐 언어적인 것도 조금 그쪽에 쓰는 단어들이나 우리가 쓰는 단어들도 많이 틀리고 예. 그쪽은 이제 외래어도 거의 안 쓰고 근데 저희는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외래어나 뭐 준말이 많은데 예. 그런 게 섞였을 때도 문제도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표준어를 어느 말로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북한에서도요 한국 드라마 많이 본다고 네, 젊은 네. 친구들은 음.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언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좀 걸러지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좀 올드 세대나 이런 분들은 뭐 예, 예. 그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변화시키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은 금방 적응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류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이제 북한에도 네. 많이 해서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나 정말 드라마가 오늘 방송이 되면 내일 아침에는 본대요. 네, 많이 본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워낙에 이제 발달돼서 우리 방송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보시고 저는 이제 이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네. 예. 근데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쪽에서 이제 막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도 이제 방송 시스템이 있고 그 이상한 그 아나운서들 그 뭐 이렇게 뭐죠 웅변하듯이 막 억양. 이렇게 아, 억양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방송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단어 단어적인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에 이 말을 하면서도 이제 영어나 한자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순수 우리말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걸 이제 강조하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뭐 오해도 네, 있을 수 맞아요. 있고 예. 저도 어렸을 때 제주도를 가서 우리 사촌들하고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해서 네, 정말. 맞아요. 저는 부산말 쓰고 걔네는 제주도말 쓰니까 정말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정말 그 사소한 갈등이 이제 커져서 범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어떤 그게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웃에 북한 가족이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랑 너무 살아온 게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과연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분들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그분은 살기 위해서 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거 이렇게 욕심도 많을 것 같고 그냥 나눠서 공동체 의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걱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민주주의, 뭐 네. 자본주의, 뭐 이게 이제 다르다 보니까 소유에 대한 개념도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공동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걔네들이 더 강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사유재산 개념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거에서 네. 우리는 철저하게 사유재산이고 그 뭐 북한 주민들은 이제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쌓여 있는 물건을 보고 아 이건 공유재산 그래서 가져가는 실제 이 탈북하신 분들이 그런 그 실수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건 범죄 행위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혼란이라고 하는 걸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제 많이 올 텐데 그분들이 이제 어울려서 살아갈 수 네. 있을까 뭐 그런 또 염려도 또 하셨고 학교에는 어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학교도 예. 그 교수님들 강의하실 때 그 예. 학생이 못 알아듣는다든가 그런 예, 예.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그 학교 근처 제가 술집 같은 데 예, 생각을 예. 해봤는데요. 예.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예. 그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그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언어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싸움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되게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기본적으로 그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전쟁도 했는데 국가 간에 그죠? 그것 때문에. 근데 통일이 된다고 해서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네. 뭐 그런 게 이제 문제일 것 같고 전 그래서 그런 또 우려도 해봅니다. 정치적으로 어쨌든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에 이제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섞였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당이 있지만 그죠?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정당들이 또 훨씬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투표를 그쪽은 공개 투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도 이제 우리가 좀 많은 우려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전에 설문을 해보니까 남한 주민의 이제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 이게 이제 거의 가반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것하고 범죄 증가, 그리고 이제 이 정치 군사적 혼란,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의 대량 남한 이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는 인터넷에 보니까요. 통일이 되면은 그 이렇게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휴전선이 그 생태계가 전혀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동물들도 천연기념물도 있을 테고 네. 여러 가지 동물들 그런 것들을 꼭 한번 구경 가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은 거기를 이렇게 약간 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곳이 드물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건 이제 한 60년 정도 네. 이렇게 이제 그쪽은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외부의 어떤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네. 그런 곳으로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생태 자원 뭐 그걸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네. 또 뭐 어떤 게 좋을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류 비용이라든지 그냥 쉽게 말해서 자동차 타고 러시아나 중국을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철로도 연결되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세이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은 이제 그 비행기들 항로가 북한을 피해서 그렇죠. 날아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좀 더 다른 나라를 갈 때도 시간도 절약되고 그게 시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절약되는 부분도 나지 않을까. 지금 통일에 쏟아붓는 비용들이 어차피 절감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내 차를 끌고 뭐 백두산까지 가서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백두산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그렇죠. 만주, 중국, 러시아 차 이렇게 타고 갈 다, 수 있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은 우리는 KTX인데 중국은 CTX라고 하죠. 네. 그 CTX를 이제 상해부터 유럽까지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걸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당겨와서 그죠?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네. 예, 출발하도록 하면 그죠? 또 중국 애들이 다 뚫어놓은 거에 우리는 얹기만 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예, 이동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편리함도 있을 거고 그런 물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절감이 될 거다. 예.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되면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관광을 오기에도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오는 길도 오는 그 철도를 타고 오는 그 광경도 보면서 우리나라 관광까지 하면은 네, 되게 좋은 관광 상품이 개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비행기 못 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고소공포증이 정말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폐쇄된 공간에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사실 기차,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정일이죠. 그 사람은 정말 비행기 안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갈 때도 기차 타고 가는 그런 걸 보여왔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많아질 거다. 예, 뭐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군 철수? 미군 철수, 네. 미군이 철수하면은 네. 그쪽으로다가 세금이 많이 지원된다고 아무래도 미군들이 또 범죄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미군들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군들 철수하면 우리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세금도 네, 이제 네. 예, 세이브가 되고 뭐 저기 절약이 이렇게 되고 빨대 꽂은 것처럼 미군들이 빨아간다고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 세금 안 내도 되고 또 이제 저거죠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네. 땅이 그치. 있습니다. 네. 예. 아, 그게 또 다 좋은 곳이잖아요, 네. 위치적으로. 네.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또 좋은 점이겠고,
또 개인적으로 뭐 아까 남남북녀 이야기밖에 없네. 개인적으로 뭐 난 이런 게 좋아지겠다. 그 이산 가족이요. 네, 네, 물론 네. 제가 뭐 이산 혈육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아니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산 가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상봉하고 만나고 그러면은 저도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기분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저기 이산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런 것들 보면 네. 저도 괜히 막 눈물 나고 뭐 네. 그런 정말 그게 테레비로 봐도 이렇게 감동이 벅차 오르는데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정말 더 감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힘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그건 괜한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정말 그 가족들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 네. 뭐 그런 감정일 것 같고 그런 한민족 개념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서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이산가족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건 없나요? 뭐 저기 북한이 핵무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핵 보유국가 그런 걸 뿌듯하게 생각하는 저기 젊은 층들도 있던데. 그 핵은요 뭐 세계 평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쪽에서 네, 두 가지 아니에요? 선택하거나 포기하거나 네, 포기하거나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핵은 핵은. 그렇지 않을까요? 핵에 대해서 네, 뭐 네. 잠시 후에 다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뭐 다른 좋은 게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냥 생각에 이런 거는 참 좋을 것 같다. 이제 새로운 좀 이렇게 그 북한 사람들 섞이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문화가 섞이고 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화들이나 이렇게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쉽게 말하면 뭐 개그 소재도 풍부해질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그냥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고 하는 게 좀 더 재밌어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새로운 또 이런 직업이나 문화가 또 많이 파생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교적인 것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많이 틀린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은 새로운 뭐 직업군도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사회를 약간 다이나믹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섞여서 갈등도 있겠지만 그쵸. 섞여서 이제 좀 더 이제 재미도 있어지고 좀 더 네. 역동감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네. 뭐 또 다른 하실 말씀 좋은 점 뭐 음식 같은 거? 맞아요. 네, 음식 남한에서도 평양 만두 그러니까 그런 거 음식이 북한에서 잘하는 게 있을 거고 예, 남한에서 잘하는 게 있을 거고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예, 좋은 점만 배우는 먹을 게 풍부해지고 네, 음식의 종류가 예. 사실 이제 뭐 중국 여행 같은 거 가면 네. 중국에 가면 이제 그 저기 북한에서 하는 식당 그쪽도 이제 네. 코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저는 북한 사람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아니 뭐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탈북자 아니면 그런데 탈북자는 사실 표가 잘 안 나잖아요. 표를 잘 안 네. 내고 뭐 그렇기도 하고 보호를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정말 그 이 종업원들이 다 북한 사람인데 네. 거기서 먹었던 음식이 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북한 뭐 자기들 뭐 네. 주요 음식이다라고 하니까 음식, 예, 음식 그다음에 결혼.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가보지 못하고 책이나 듣기만 했던 그런 뭐 역사적인 곳이나 그렇죠. 지리 예. 그런 거 많이 구경 다니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음. 그쪽이 뭐 발굴이 된다든지 해서 더 많은 문화유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역사나 문화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예, 들어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도 물론 그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북한의 저기 이 정권에서도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그 문화재 부분은 그래도
꽤 보존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방. 네, 저는 스키 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예. 북한 쪽이 좀 아무래도 추우니까 스키를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 스포츠 네. 정말 그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2018년 이제 평창에서 네. 예, 올림픽을 하는데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동일이 되면 정말 북한의 그 풍부한 눈을 가지고 요즘에 사실 이게 이 온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나던 귤이 이제는 남해안에서 네네. 다 재배가 되잖아요, 그죠? 점점 더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온이. 이번에 여러분들 그 저기 한동안 보셨던 그 소치 올림픽에서도 그죠?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어쨌든 겨울 스포츠를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거다. 예.